국어 4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합시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국어 9단원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에서 시를 읽고 나의 경험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어교과서 276쪽부터 281쪽입니다. 교과서 276쪽과 277쪽을 볼게요. 군밤이라는 제목의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군밤, 박방희. 군밤 굽는 냄새가 골목길을 휘젓는다. 코가 발름거리자 목젖도 날름날름. 500원 백동전 물고 생쥐들도 줄 서겠다. 자, 여러분 시를 잘 읽어보았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군밤이라는 시를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군밤을 팔고 있는 장면이나 또 그 맛있는 군밤 냄새를 맡고 이렇게 아이들이 몰려드는 장면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시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혹시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파는 군밤이 먹고 싶어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한 적이 있다거나 혹은 맛있는 군밤 냄새를 맡고 또 그 냄새가 좋아서 먹고 싶었던 경험 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산에 가면 항상 군밤 파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은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느낌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를 읽고 내가 느낀 느낌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발표를 할 때 혹시나 답이 틀릴까봐 손을 들지 않거나 또 대답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혹시나 정답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용기를 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답이 혹시나 틀리면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때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것이 기억에도 오래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씩씩하게 발표하는 것. 이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용기를 내서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은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예를 들면 여기 생쥐들도 동전을 물고 이렇게 줄을 서겠다는 표현에서 얼마나 군밤 냄새가 좋았으면 이렇게 생쥐들도 줄을 서겠다고 말을 할까요? 표현이 너무 재미있지요? 자, 이 부분에서 맛있는 군밤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느꼈다 라던가 또는 코가 발름거리자 목젖도 날름날름 이렇게 움직인다는 부분에서는 마치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발름 그리고 날름날름 이런 부분이 군밤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번째. 시를 읽은 느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던가 또는 시에 나오는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써본다던가
등등 시를 읽고 느낀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시를 읽고 느낌을 표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작품을 읽고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시나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고 싶은가요? 예를 들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또는 인물의 경험, 그 경험과 비슷한 나의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을 골라보고 또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단원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에서는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또 그 까닭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요즘 관심이 있거나 또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은 요즘에 떡볶이를 너무 즐겨 먹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떡볶이를 유난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특히 요즘에 떡볶이를 더 자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분식집에서 사다 먹기도 하고 또 배달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또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데요. 떡볶이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기본 고추장 떡볶이, 또 짜장 떡볶이, 그리고 까르보나라 떡볶이라고 해서 크림 소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또 즉석에서 끓여서 먹는 즉석 떡볶이, 또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간장 떡볶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떡볶이는 정말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그 기본 고추장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요.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먹고 싶어지는데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떡볶이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 추억이 생각나서 더 즐겨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떡볶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요즘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았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행기에 관련된 시를 읽고 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8쪽과 279쪽을 볼게요. 온통 비행기라는 제목의 시가 나와 있는데요. 시의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짐작해 봅시다. 온통 비행기라는 이 제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의 시일 것 같나요? 예를 들면 내 방에 온통 장난감 비행기가 있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블럭 비행기를 조립해 본 이야기 등 여러분 각자 다르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시나 이야기를 읽기 전에 제목만 보고 그 내용을 짐작해 보는 활동은 의미가 있어요.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서 내가 짐작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점이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면서 실제 시나 이야기의 내용이 더 기억에 잘 남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짐작했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온통 비행기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온통 비행기. 김계미. 내 스케치북에는 비행기가 날아. 필통에도 지우개에도 비행기가 날아. 조종석에는 언제나 내가 앉아 있어. 조수석에는 엄마도 앉고 동생도 앉고 송이도 앉아. 오늘은 우리 집 개가 앉았어. 난 비행기가 좋아. 비행기를 구경하는 것도, 비행기를 그리는 것도, 비행기를 생각하는 것도.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묻지 마. 내 마음에는 비행기가 날아. 어때요? 잘 읽어보았나요? 자, 그럼 교과서 280쪽을 보겠습니다. 온통 비행기 시를 읽고 물음에 답을 해볼게요. 자, 1번.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상상을 하나요? 2번. 시에서 말하는 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자, 3번.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먼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교과서 280쪽 빈칸에 답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물음에 대한 답을 잘 적어보았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먼저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상상을 하고 있나요? 시에서 조종석에는 언제나 내가 앉아 있어. 조수석에는 엄마도 앉고 동생도 앉고 송이도 앉아 라는 부분에서 비행기 조종석이나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시에서 말하는 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시에서 말하는 이가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묻지 마. 내 마음에는 비행기가 날아 라고 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묻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 순수하게 비행기를 좋아하고 싶은 마음 또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비행기와 관련된 일로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비행기를 좋아하는 것 또는 비행기와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비행기를 그리는 아이의 모습 또는 아이가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면서 좋아하는 장면 또 비행기를 가지고 놀면서 즐거워하는 아이의 표정, 얼굴 등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밖에도 아이가 비행기를 구경하면서 좋아하는 장면이라던가 또는 비행기를 상상하면서 웃음을 짓는,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 등 아마 친구들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올랐나요? 자, 그럼 교과서 280쪽 3번 온통 비행기를 다시 읽고 시에서 말하는 이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온통 비행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시에서 말하는 이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시에서 좋아하는 비행기를 그리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동물을 좋아해서 여러 동물들을 그렸던 경험이 생각난다거나 또는 비행기를 상상하면서 웃음 짓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서 책을 읽다가 다 못 읽어서 궁금한 부분을 머릿속에서 상상한 적이 있다거나 또 마지막으로
가족과 비행기를 타면서 좋아하는 장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서 자동차 박람회에 가서 자동차를 구경해본 경험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준 예시를 참고해 보면서 교과서 280쪽 이 빈칸에 시에서 말하는 이와 비슷한 나의 경험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지금 바로 화면을 멈추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잘 적어보았나요? 여러분은 시에서 말하는 이와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이제 교과서 28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시에서 말하는 이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비슷한 그림을 전에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 빈칸들에 요즘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일, 또는 내가 요즘 좋아하는 것,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여기다가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자동차, 또는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 하는 친구들은 책 읽기, 또는 나는 게임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게임, 또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피아노 치기, 또는 강아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 강아지, 또는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도 되고요.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도 요즘 좋아하는 것을 적어보면 아까 떡볶이라고 했었죠. 각자 여러분 스스로 나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 이렇게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여기 있는 이 빈칸들을 한번 채워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바로 화면을 멈추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빈칸을 다 채워보았나요?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진짜 이건 너무 궁금한데요. 빈칸을 다 채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서로 바꾸어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친구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혹시 친구들이랑 해볼 수 없다면 가족들,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죠?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9단원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를 읽고 나의 느낌을 표현해보고, 둘째, 이야기를 보고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셋째, 이야기를 읽고 다른 사람에게 실감나게 들려주고, 마지막으로는 생각이나 느낌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시와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더욱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시를 읽고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리는 방법을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를 읽고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째, 시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린다. 둘째,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시의 장면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모두 했던 활동들이니까 꼭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비행기에서 말하는 이가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묻지 마 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1번 물어볼 필요 없이 되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커서 되고 싶은 것이 많아서 한 가지만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수업에 집중을 했던 친구들은 모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함께 정답을 말해볼까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커서 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고를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물어볼 필요도 없이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되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죠. 자, 이번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는 시를 읽고 나의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르게 앉아 집중해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를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